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오늘도 노을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 그 끝에서 이정표처럼 서 있는 초록 대문 앞에서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졌고 발끝엔 망설임이 웅크리고 있었다. 20해 만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았던 건 졸업식 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면 고의로 스승님을 외면했다. 문 열려 있다. 그 익숙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을 때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오래된 종소리가 짧게 울리고 희미한 먼지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나를 감쌌다. 스승님은 창가의 의자에 앉아 계셨다. 머리는 휘어졌고 손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은 20년 전 내 어깨를 다독이던 그날과 다르지 않았다. 이젠 선생님이라 부르기엔 너무 멀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나는 너를 제자라 부를 거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이 많이 진행됐다고 했다. 루게릭병. 몸은 서서히 굳어가고 말도 점점 느려진다고. 하지만 스승님은 여전히 말씀이 깊고 분명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와 나눌 이야기가 많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나는 그 집을 찾았다. 12번의 화요일. 그는 내게 마지막 수업을 시작했다. 책도 없고 시험도 없는 수업. 다만 인생의 본질에 대해 나누는 대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처음 나눈 이야기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출근, 야근, 마감, 피로. 삶이라기보단 생존에 가까운 일상이었다.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정작 시간을 낭비하는 데는 익숙하지. 시간은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조금씩 너를 떠나고 있는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말은 잔잔하지만 강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시계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지나가는 구름, 흔들리는 나뭇잎, 햇살 속의 먼지. 그 모든 것이 그날 이후 처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음 만남에서 스승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다. 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본 적이 있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 사랑이란 단어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사랑은 말이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란다. 조건도 계산도 이기심도 없이. 스승님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마주 앉은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그 사진을 보는 눈빛은 더 이상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사랑할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며 살아.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의미가 있어. 나는 그 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사랑해요라는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오래 기다렸다. 세 번째 만남에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와야 후회를 시작하지.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단다. 나는 물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뭔가요? 딱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든. 그분은 조용히 웃었지만 눈가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야. 자존심, 바쁨,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말하게 하지 않지. 하지만 후회는 늘 침묵 속에 남아. 그 말을 들은 나는 수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다. 짧은 사과였고 몇 문장에 불과했지만
그 친구는 곧장 전화해 와서 말했다. 그 말 나도 하고 싶었어. 네 번째 날 그는 외로움에 대해 말했다. 사람이 가장 아플 때는 혼자라는 걸 실감할 때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마주해야 할 거울이지. 그 거울은 어떤 걸 비추나요? 내 진짜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얼굴 말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너의 그림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너무 깊어서 마치 내 안의 어두운 방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스승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너를 안아주려는 거란다. 제대로 안아보면 거기엔 평화가 있어. 그날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서야 내 안에 어떤 것이 무너져 내렸다. 다섯 번째 만남에서 스승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셨다. 그분의 눈빛은 항상 잔잔했지만 그날은 유독 깊었다. 나는 그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왜 그렇게 자꾸 바쁘게 사는 거니? 그 질문이 어쩐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일 때문이에요. 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스승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일은 핑계야. 진짜 이유는 멈추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고요해지면 마음속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가 괴로워서 자꾸 뭔가를 하려 해. 움직이고 말하고 쌓고 흘려보내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들린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이 고요가 너무 고맙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내 안이 보여. 너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 내면의 침묵을 말이야. 그 말은 내게 오랜 파장을 남겼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스스로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 스승님의 말은 조금씩 느려졌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단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자기 자신에게요? 그래. 남들은 다 괜찮다 해도 스스로는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지. 그는 먼 곳을 응시했다. 나는 오래전에 아버지께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다. 말년의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외쳤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께 죄인이 되었단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 나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말없이 따뜻하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용서란 건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나는 그 말이 너무 깊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도 너 자신을 좀 안아줘라. 그동안 참 잘 살아냈다고. 수고했다고.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어릴 적 내 사진을 꺼내보았다. 웃고 있는 10살짜리 아이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줘서. 7번째 만남에서는 그가 조금 다른 주제를 꺼냈다. 넌 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준비된 듯 말했다. 가치 있는 일이요. 돈도 벌고 성취도 있고.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건 일의 겉모습이란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이 너를 행복하게 하느냐야. 그 말에 나는 다시 침묵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닮아간단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너를 병들게 하면 안 돼. 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닮게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잃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는 덧붙였다. 사람은 일에 묻히는 게 아니라 일로 자라야 해.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일주일 뒤 스승님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넌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니? 그 말은 단순하지만 묵직했다. 많은 사람들은 속도에만 집착하지. 빠르면 다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빨라질수록 멀어질 뿐이야.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정확히 내게 필요했던 말이었다. 속도를 줄여도 괜찮아. 잠시 멈춰도 괜찮아. 중요한 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고 그 관계 안에서 가장 크게 치유받는단다. 그날 스승님은 조금은 지친 듯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도 가장 따뜻했던 기억도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과 화해하는 거야.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 교수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때론 이기적이었고 무심했고 차가웠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토록 따뜻하고 배려 깊던 그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다니. 그래서 말이야, 늦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거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어색한 목소리로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말이 없었죠. 그 짧은 한마디에 아버지는 말없이 한참을 숨만 쉬었다. 스승님의 말은 며칠이 지나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무관심이란다.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마음을 찔렀다. 무관심. 그건 침묵 속에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었다. 10번째 만남에서 스승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말은 더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안겼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여정으로 가는 문이란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작은 기쁨도 선물처럼 느껴지지. 나는 그날 밤 길가의 가로등 불빛과 자판기 커피의 온기마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라고 말하지. 하지만 말이야, 나중이란 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지금 표현하고, 지금 살아야 해. 나는 한 줄도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내 인생을 다시 정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11번째 화요일.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고마워. 나는 말없이 그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내 손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화요일. 나는 꽃 한 송이와 그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이 담긴 작은 라디오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방은 조용했고 창밖으론 바람이 가볍게 스쳐가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그의 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금 전에 조용히 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소 짓고 있는 듯한 얼굴. 그토록 많은 이야기들을 남긴 얼굴.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승님의 노트를 펼쳤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은 배움이고 죽음은 졸업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마지막 수업을 잊지 말아다오. 스승님이 떠나신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분이 남긴 말들은 지금도 내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쉰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늦은 밤 혼자 앉은 식탁 위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사이사이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예전보다 느리게 걷는다. 더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덜 조급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분은 내게 진짜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다. 삶은 짧다. 그리고 그 짧은 삶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잃는다.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다. 너무 많은 걸 하려 하지 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마음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그 말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스승님께 묻고 싶어졌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은 너무 오래 내 안에서 머물렀기에 이제는 꼭 답을 듣고 싶은 것이기도 했다. 그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랐다. 사람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란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우리는 의미 없이 살 수 없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때로는 아프고 외롭고 길을 헤매야만 한다. 하지만 그 끝에 나만의 이유가 생긴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닌 여정이 되는 것이다. 스승님은 늘 지금을 강조하셨다. 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잃고 살지 마라. 오늘은 다시 오지 않거든. 나는 예전엔 늘 내일을 위해 살았다. 다음 프로젝트, 다음 성과, 다음 계획. 하지만 그분의 말 이후 나는 오늘에 집중하려고 애쓰게 되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책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는 것. 그런 시간이 내게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나는 어느 날 스승님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분이 쓰시던 의자는 여전히 창가에 있었다. 햇살이 그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그분이 여전히 거기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의자 옆에 작은 노트를 한 권 놓았다. 그 안엔 내가 스승님께 들은 말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며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두고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천천히 펼쳐 읽었다. 사람은 자기 속도로 살아야 한다. 남보다 느리면 어떠냐? 대신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지금 사랑하라. 언젠가는 그 사랑도 이별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랑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고통 속에서 나는 말은 남는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이젠 내 삶의 지침이 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 저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싶어요.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요. 그 말에 바람이 살짝 불었다. 의자의 쿠션이 가볍게 흔들렸고 햇살이 더 깊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걸 스승님의 미소라고 믿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날의 다짐을 혼잣말처럼 조용히 읊는 것이다. 오늘은 누군가를 다정히 바라보자. 오늘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자. 오늘은 하루만큼 더 진심으로 살아보자. 이런 작고 단순한 다짐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주는지 나는 매일 느낀다. 스승님이 남긴 말 중 가장 자주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다. 지혜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고통에서, 경험에서, 마음으로 들어주는 데서 나오는 거지. 나는 종종 회의실에서 사람들 사이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땐 누구보다 똑똑해 보여야 했고 누구보다 앞서가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가 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 때 그 순간 침묵 속에서 작은 질문 하나를 꺼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괜찮아요?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진 않으세요? 그 작은 질문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그런 사람이었다. 항상 먼저 말하기보다 귀 기울이고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 줄 아는 분. 그는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약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하지만 그 유약함이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강한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의 그 말이 내 안에서 강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대신 함께 견디자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야. 사랑하고 나누고 남기고 가는 것. 나는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쉽게 지나쳤다. 하지만 매주 그를 만나면서 그 세 단어가 얼마나 깊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각오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누는 일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언제나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긴다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함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를 말한다. 나는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내가 떠났을 때 내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잘 살아낸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있을까? 지친 얼굴? 날카로운 말투? 아니면 따뜻한 눈빛?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세상을 훨씬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스승님은 어느 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듯 이런 말을 남기셨다.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기억된다는 건 복된 일이란다. 그 말은 한 줄의 시 같았다. 짧지만 가슴속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말로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미소 짓고 때때로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꺼낸 말을 기억한다. 내가 이 삶을 떠난 뒤에도 내가 웃으며 살아가길 바란다.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래야 내가 이 삶을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 말은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 문장처럼 내 가슴에 고요히 박혔다. 스승님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어딘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었고 창가에 놓인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곳에 앉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내가 매일같이 쓴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그가 했던 말, 그 말에 대한 내 하루에 느낀 점,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웃음들, 눈물들. 그 모든 순간들이 스승님과의 대화를 이어주는 듯 했다. 선생님, 오늘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덜 완벽하게, 하지만 훨씬 더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내 말끝을 부드럽게 훔쳐가는 듯 했다. 그분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 내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삶은 결국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가로 기억된다. 그 말은 매일 아침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는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다. 대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잘 보이려는 마음보다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달라졌다. 결론을 재촉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려 한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게 내가 닮고 싶은 스승님의 모습이었다. 나는 어느 날 직장 후배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들었다. 선배는 그냥 곁에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랬기 때문이다. 말이 많지 않아도, 조언을 늘어놓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건 스승님이 내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다. 스승님의 따님이 정리하던 책상 서랍 속에서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나왔다고 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의 마지막 수업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나눈 12번의 화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삶은 매일이 시험이지만 그 시험에는 정답이 없다. 대신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았는지가 너의 점수가 되어줄 것이다. 부디 웃으며 살아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까지. 그 글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웃으며 살아라. 그 말은 마치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매일을 살아내기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내가 받은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로. 스승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요즘 마음은 좀 괜찮으세요?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된 대화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숨구멍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산다. 하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잇는 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다. 어느 날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삶의 방향을 찾는 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는 제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스승님이 내 등을 가만히 밀어주는 것 같았다.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마지막 편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작은 강연장이었다. 열댓 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단상 위에 서서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의 제자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말로 시작한 강연은 내가 스승님과 나누었던 12번의 대화를 꺼내는 시간이었다. 삶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어떻게 남는지, 후회를 줄이기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스승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구석자리, 창가 근처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셨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도 최근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덕분에 처음으로 그 시간을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이 내게 해주셨던 위로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해졌다는 것. 그게 나를 벅차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스승님의 집 주소가 적힌 노트를 꺼냈다. 그는 이제 그 자리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장소로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노트 한 장을 찢어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한 사람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하셨던 그 말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메모는 책상 위에 두고 그날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조용한 밤이 왠지 스승님과 이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생 대화의 밤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모임을 시작했다.
조건은 단 하나. 그날만큼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어주는 시간일 것.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등록했고 모임 장소는 작은 북카페의 구석 테이블 몇 개였다. 처음엔 3명이었고 그 다음 주엔 8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5명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가만히 누군가의 이야기에 고개만 끄덕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꼭 한 번씩 서로를 안아주고 나갔다.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스승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줄 수 있다. 그가 말했던 그 문장은 이제는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느덧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다.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고요하게, 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삶이 꽤 마음에 든다. 나는 어느 날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한 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오늘 하루 나로 인해 누군가가 조금은 덜 외로웠다면 나는 잘 살아낸 것이다. 이 말은 스승님이 어느 화요일 수업에서 내게 건넸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지금은 매일 이 문장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외로워진다. 대화 속 침묵 한 조각에도, 무심한 말투 하나에도, 단절된 문자 알림 하나에도 마음은 다치고 그 틈 사이로 외로움이 스며든다. 나는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작은 기척에도 눈치채고 말보다 눈빛을 먼저 읽어내며 상대가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진짜 괜찮은 건가요? 하고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사람. 스승님은 그런 분이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때면 말 대신 차를 따르며 조용히 건네곤 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가끔 눈물을 삼켜야 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오늘 무너지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내 마음을 향해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렇게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복원력을 키우는 것. 삶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진행하는 인생 대화의 밤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손을 들었다. 저는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낸 지 2달 됐어요. 그 후로는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는 시간 같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처음으로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도 다른 이들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임의 단골이 되었고 이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이 조용한 공동체가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삶은 참 신기했다. 누군가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와 서로의 상처를 꿰매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건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흐름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가끔 그분이 남긴 편지를 꺼내 읽는다. 거기엔 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라. 그리고 웃어라. 웃는다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삶을 얼마나 환하게 만드는지를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는다. 진심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그 웃음은 어쩌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나는 작은 책을 한 권 엮기 시작했다. 스승님과의 12번의 화요일, 그날그날의 대화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살아온 방식들까지 담은 이야기. 누군가 읽어줄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책 제목은 고민 없이 정했다. 스승의 마지막 인사.
그 이름만으로도 내 마음은 이미 가득 찼다. 원고를 정리하며 다시 떠올렸다. 그와의 첫 만남, 어색했던 웃음, 따뜻했던 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던 진심이라는 말. 사람은 어쩌면 인생에서 딱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마주 앉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살아갈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닐까? 책이 인쇄되고 나온 날 나는 조용히 스승님의 묘소를 찾았다. 햇살이 부드러웠고 가을바람은 어깨를 감싸듯 불어왔다. 나는 책 한 권을 조심스레 묘비 옆에 내려놓고 속삭였다. 선생님, 책이 나왔어요. 이 안엔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아있어요.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세게 불더니 나뭇잎 하나가 묘비 위로 내려앉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잘했다는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책을 통해 나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다. 누군가는 이메일로, 누군가는 짧은 쪽지로, 누군가는 손글씨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이 책을 읽고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말들이 제 삶을 깨운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위로받았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은 연결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 스승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말보다 온기를 기억한다. 나는 그가 내게 주었던 온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 온기를 글로 나누고 말로 전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막막한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스승님이 내게 가르쳐준 삶은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던 가장 깊은 교훈이었다. 그건 결국 이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삶이다. 시간이 흘렀다. 스승님이 떠나신 지도 내가 첫 화요일에 그 집 초록 대문을 열었던 그날로부터도 수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조금 더 느긋해졌으며 삶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예전엔 늘 정답을 찾으려 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가.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이젠 잘 살기 위해가 아니라 따뜻하게 살기 위해 질문한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침묵할 때 누군가가 더 외롭지는 않은지, 지금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없는지. 이 모든 변화는 스승님의 그 짧은 말들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말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이다. 그 말들이 내 삶을 바꾸었고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 책을 낸 후 나는 전국의 작은 도서관과 지역센터를 돌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중 어느 날 늦은 밤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혹시 그 스승님의 제자셨나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작고 흐릿한 글씨로 삶의 질문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노트예요. 사실 제 아버지도 선생님의 제자였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노트를 끼고 사셨거든요. 나는 공책을 조심스레 넘겼다. 그 속에는 빽빽한 손글씨가 담겨 있었다. 그중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오늘도 나의 스승에게서 배운다. 말없이 바라보는 법을, 조용히 곁에 머무는 용기를.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온기는, 그 진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공책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제자셨네요. 그리고 아마 좋은 아버지셨을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닿았다. 스승님이 남긴 것,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였다. 그 다리를 건너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도 또 다른 다리를 놓고 있다. 말로, 글로, 마음으로. 삶은 짧고 때론 고단하고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낸다. 그리고 그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스승님의 마지막 인사를 떠올리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마지막 인사가 당신의 삶에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